흑백 요리사를 시청한 많은 분들은 너도 나도 이 비싼 음식을 먹기 위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평소 배달을 시켜 먹을 때에는 메뉴가 10,000원, 15,000원만 넘어가도 배달시키는 게 망설여지는데 많게는 10배 이상 비싼 메뉴에 너도 나도 쉽게 지갑을 열고 있는 이 상황이 말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비싼 돈을 지불해서라도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셰프들의 식당을 방문하는 이유는 그만큼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블로그 마케팅을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블로그 마케팅 성공에 큰 영향을 주는 이야기니까요. 여러분은 음식점을 고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메뉴, 위치 등 다양한 기준을 갖고 음식점을 찾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리사의 계급을 보고 음식점을 찾아볼 생각 말입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정말 웬만한 음식점들은 말이죠. 하지만 넷플릭스 제작진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굳이 나눠볼 생각을 하지도 않았거니와 실제로 명확히 나뉘어진 것도 아닌 요리사들의 계급을 나누어 흑백 요리사라는 요리 계급 전쟁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그리고 흑백 요리사에서 말하는 기준들에 큰 억지도 없었습니다. 100팀이라고 불리우는 요리사들에게는 미슐랭, 명장, 경연대회 우승, 인지도와 같은 여러 항목들로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기준을 갖고 인원을 선별했죠. 그렇게 방영된 흑백 요리사는 지금까지 방영된 마스터 셰프 코리아, 한식 대첩과 같은 요리 경쟁 프로그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이 흑백 요리사의 인기에 편승해 식당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흑백 요리사와 관련된 여러 외식업계 회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너도 나도 재빨리 흑백 요리사와 관련된 콘텐츠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가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요리사들의 음식이 어떻길래 넷플릭스라는 대형 프로그램에서까지 섭외를 했을까 말입니다. 잠깐 요리를 살펴볼게요. 100팀부터 살펴보시죠. 딤섬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정지선 셰프님의 가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딤섬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만큼 많은 종류의 딤섬과 그 외에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계시는데요. 가격은 9,000원부터 41,000원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건 요리사 업계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죠. 소금 뿌리기로 큰 화제가 되었던 스타셰프 최현성님의 코스 요리로 198,000원입니다. 화려한 커리어와 인지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100팀으로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100팀으로 함께 출연한 다른 요리사분들의 음식들도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이번엔 흑팀입니다. 100팀처럼 셰프님 자체가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잘 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최종 2인에 선정되어 우승까지 이룬 나폴리 마피아님의 가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파스타, 리조또 중심의 코스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89,000원에서 130,000원 선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으로 이목을 끌었던 트리플 스타의 코스 음식으로 런치 코스는 120,000원, 디너 코스는 200,000원입니다. 이건 만화를 보고 음식을 시작했다는 만찢남님의 음식으로 1에서 3만원대입니다. 지금까지 100팀, 흑팀 셰프들의 요리를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보고 비싼 음식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흑백 요리사를 시청한 많은 분들은 너도 나도 이 비싼 음식을 먹기 위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평소 배달을 시켜 먹을 때에는 메뉴가 10,000원, 15,000원만 넘어가도 배달시키는 게 망설여지는데 많게는 10배 이상 비싼 메뉴에 너도 나도 쉽게 지갑을 열고 있는 이 상황이 말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비싼 돈을 지불해서라도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셰프들의 식당을 방문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음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흑백 요리사 출연이라는 타이틀을 빼고 그냥 이 요리들을 봤다면 비싸다고 생각해 방문하지 않았을 테니 정확히는 흑백 요리사를 기점으로 음식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블로그 마케팅을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블로그 마케팅 성공에 큰 영향을 주는 이야기니까요. 고객이 상품에 돈을 지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상품에 대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셰프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그 가치를 높이는 역할 중 하나를 한 거고요. 아니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우리는 흑백 요리사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선행돼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서비스 퀄리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잠재 고객이 업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 기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막상 서비스 퀄리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쉽게 실망하게 되죠. 그렇기에 가치를 높이기 전에 그에 걸맞는 서비스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대치를 충족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니까요. 학원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만약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이라면 각 성적대에 맞는 올바른 학습법에 더욱 신경을 쓴다거나 다른 강사님들을 채용할 때 다른 학원과 차별화된 기준을 통해 채용해야 합니다. 사소한 거여도 좋습니다. 실제 제가 마케팅 대행을 진행했던 곳의 사례인데요. 마케팅을 진행하며 아이들이 학원이 끝난 후에도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원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도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반응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진심인 학원이라고 입소문을 타며 수강생도 3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서비스를 먼저 점검해보세요. 서비스의 퀄리티가 개선되지 않은 채 마케팅만 진행한다? 마케팅의 효과도 반짝이고 결과적으로 욕만 자, 이제 서비스의 퀄리티를 올렸다면 내 서비스의 가치가 올라가게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고객이 이용한다면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는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실 흑백요리사에 나온 사람들 중 흑팀에 있는 사람은 그냥 원래 크게 유명한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흑백요리사에 나오면서 알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만든 음식을 더 비싸게 먹을 마음이 생겼습니다. 실제 흑백요리사 이후 각 매장의 예약 비율이 150% 이상 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흑백요리사에 나온 셰프들처럼 유명해져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업체를 운영하게 되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말입니다. 스토리가 담기면 그 브랜드의 힘은 배가 됩니다. 훨씬 더 가치가 생기게 되죠. 실제 제가 부동산, 경매학원, 변호사, 인테리어, 싱크대 공장, 학원, 간판업체 등 다양한 업종, 다양한 업체들마다 각각의 스토리를 부여해 마케팅을 성공한 장본인이기에 믿음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런 스토리에는 수천만원, 수억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가치를 높여주죠. 이런 마케팅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케팅을 잘 적용한다면